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거린난 장양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055번째 시간으로 장희빈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장희빈. 우리 방송 역사상 사극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왕은 단연 숙종입니다. 특히 여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왕들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렇다고 엄청나게 많은 여인과 사랑을 나눈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사극에 많이 등장한 이유는 그가 남긴 로맨스가 너무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와 장희빈 그리고 인현 왕후의 삼각관계는 그 어떤 왕의 사랑 얘기보다 진한 감동을 남깁니다. 대다수의 사극은 이들의 삼각관계를 선과 악의 대립관계로 그렸고, 본체인 인현 왕후는 선인, 첩인, 장희빈은 악녀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숙종, 이수는 그들 선과 악을 판단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사극과 달리 실제 역사에서 악인은 오히려 숙종이었습니다. 숙종은 여인들을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위한 도구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숙종이 장옥정을 처음 만난 건 첫 번째 아내 인경 왕후를 천연두로 잃은 직후였습니다. 그는 장옥정에게 한눈에 반했고 순식간에 빠져들었습니다. 장옥정은 인조의 계비 장렬 왕후 조시처소의 궁녀였습니다. 나이는 숙종보다 2살 많았습니다. 장옥정은 인물이 수려하고 매력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사석에 의해 의도적으로 장렬 왕후 조시처소의 궁녀로 배치되었습니다. 조사석은 장렬 왕후 조시의 육촌 동생이었습니다. 또한 장옥정 당숙 장현과 친밀했습니다. 장현은 역관 출신으로 종일품 벼슬까지 오른 인물이었는데 한양의 거부였습니다. 그는 재력을 기반으로 남인들을 후원했습니다. 하지만 삼북사건, 남인의 영수이던 허적의 서자 흑연이 복성군과 역모를 꾀했다는 혐의로 벌어진 옥사, 숙종의 당숙인 복창군, 복성군, 복평군 세 형제가 연루된 옥사라 하여 삼복의 옥, 삼복의 변이라고도 부릅니다. 으로 남인들의 몰락하는 과정에서 그도 유배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현은 탄핵당하기 전에 나름대로 방책을 마련해 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전조카 장옥정을 궁녀로 이끌시켜 조대비전에 배치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장옥정의 출중한 미모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계획을 꾸몄던 것인데, 조사석은 장현을 도와 그 일을 실천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장옥정은 조사석과 장현이 의도를 가지고 조대비전에 배치한 정치적 비밀병기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그런 내막을 알 리 없는 숙종은 장옥정의 미모에 반해 한순간에 그녀에게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숙종의 모후 명성 왕후 김씨는 이를 그대로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욕정이 덜컥 아이라도 임신하는 날엔 엄청난 정치적 격변이 생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옥정을 남인 세력으로 인식한 김대비 명성 황후는 자신이 직접 명을 내려 그녀를 사가로 내쫓았습니다. 이 때문에 숙종은 사랑하는 여인과 생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궁궐에서 내쫓긴 장옥정은 명성 황후가 죽지 않는 한 다시는 궁궐에 발을 들일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장옥정과 이별한 숙종은 이내 다시 결혼했습니다. 결혼 상대는 서인 민유정의 딸 인현 왕후였습니다. 인현 왕후는 첫 왕비였던 인경 왕후와도 인척이었고 송시열과도 인척관계였습니다. 그야말로 뼛속까지 서인 산당 출신이었습니다. 그녀를 추천한 인물은 서인 영수 송시열과 모후 명성 왕후였습니다. 산당을 대표하는 송시열과 한당 중심 명성 왕후가 손잡은 것입니다. 숙종은 이런 정략 결혼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국혼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외가인 서인환당과 조선유림의 최대 세력인 서인신당이 결탁하여 만든 국권이었으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인현 왕후가 숙종에게 시집온 때는 1681년으로 인경왕후가 죽은 지 1년쯤 지난 때였습니다. 당시 그녀는 15살 소녀였고 숙종은 21살의 청년이었습니다. 당시 숙종은 댁을 밖으로 쫓겨난 옥정에 대한 그리움으로 소녀티를 채 벗지 못한 인현 왕후에겐 관심이 없었습니다. 숙종은 어떻게 해서든 옥정을 다시 불러들일 기회만 엿보았습니다. 하지만 모후 명성 왕후가 눈이 시퍼렇게 뜨고 지키고 있는 한 옥정을 다시 궁궐로 들일 방도는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인 1683년 10월 숙종은 그만 천년 뒤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명성 황후는 아들의 쾌차를 빌기 위해 치성을 드리다가 폐렴에 걸려 12월 5일 사망하기에 이릅니다. 모후 명성 황후가 죽고 3년상이 끝나자 숙종은 기어코 장옥종을 대궐로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대왕 대비 조씨가 숙종의 마음을 읽고 인현 황후를 설득하여 제2궁을 성사시킨 것입니다. 장옥종이 궁으로 돌아오자 숙종은 인현 왕후는 뒷전이고 늘 장옥종 처서만 찾았습니다. 숙종은 혹 인현 왕후와 후궁들이 장옥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장옥정 처소를 중종과 후궁들의 처소가 있던 창덕궁에서 멀리 떨어진 창경궁에 따로 마련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비밀리에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장옥정에게도 마침내 종사품 수건의 첩지를 내려 정식으로 후궁의 지위를 주었습니다. 후궁 첩지가 내려지면 더는 그들이 장옥정에 대한 출궁 요구를 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서인과 인현 황후 세력에게서 장옥정을 보호하려는 조처였습니다. 후궁 첩지를 받은 장옥정은 그에 대한 보답이라도 하듯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1688년 10월 아이를 낳았는데 숙종이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이었습니다. 비록 서자이지만 첫 아들이었기에 숙종의 기쁨은 컸습니다. 숙종은 곧 장옥정이 낳은 아들 이윤을 원자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조정에 알렸습니다. 이윤을 원자로 삼겠다는 것은 훗날 세자로 책봉하여 왕위를 계승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에 서인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조금 더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번 마음 먹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밀어붙이는 게 그의 성격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없는 마당에 그를 말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숙종은 곧 정성과 육판서 3사의 요직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선언했습니다. 당시 원자윤이 태어난 지 각 100일 된 아기였습니다. 더구나 후궁이 낳은 서자였습니다. 그리고 정비 인현 왕후는 아직 23살 한창 나이였습니다. 30살의 장옥정이 아이를 생산한 것을 고려할 때 인현 왕후가 아이를 생산할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도 숙종은 후궁 옥정의 아이를 원자로 정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옥정에게 정일품 빈의 첩지까지 내렸습니다. 이는 서인 세력에 대한 전면적인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서인 역시 그 의미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숙종의 아들 윤을 원자로 정하고 종료사직에 고한 지 보름쯤 지난 1889년 2월 초하루 마침내 서인들도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서인의 영수 송시열이 종묘에 고한 원자 정호를 처리하라는 상소를 올린 것입니다. 이미 종묘에 고한 일을 처리하라는 것은 숙종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의미였습니다. 종묘에 고했다는 것은 이미 선조들의 허락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를 철회하라는 것은 이미 이 허락을 모두 무효로 하라는 것이고 이는 곧 숙종에게 항복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송시열의 항복 요구서를 접한 숙종은 무섭게 분노하며 송시열을 끌고 와 치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성정원을 장악하고 있던 서인들이 숙종의 명을 받들지 않았습니다. 이에 숙종은 성정원은 물론이고 3사의 요직에 있던 서인들을 모두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남인으로 채웠습니다. 또한 송시열은 물론이고 서인을 이끌고 있던 김수왕, 김익훈, 이사명, 홍치상 등을 유배 보내고 급기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건을 기사황국이라고 합니다.
숙종이 기사 황국을 일으킨 목적은 단 하나, 사랑하는 여인 장옥정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치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사랑밖에 난 몰라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먹혔습니다. 당시 조정은 어차피 당파로 나뉘어 극단적인 대립을 일삼았고 왕의 신임을 얻은 당이 조정의 권력을 장악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때문에 왕이 어떤 이유로든 한 당을 내쫓고 다른 당을 선택하면 조정은 무난하게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한낱 왕의 사랑 노름에 의한 것이라도 말입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